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문재인 씨가 평창올림픽 그 초청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라. 가서 말씀을 드려라 말이죠. 그래서 이명박 MB가 오늘 그 정무수석 한병도가 들고 온 초청장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B를 직접 챙겼다는 거죠. 꼭 오시도록 직접 초대장을 건네드리라. 이번에 꼭 아주 고생하셨는데 참석하셔야 된다. 이번에가 아니라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또 이 준비하는데 아주 고생하셨다. 이런 덕담과 함께 초청장을 직접 갖다 드려라 말이죠. 이게 정중히 모셔라. 이렇게 했다는 그 보도를 보면서 참 한마디로 기가 차더구만요. 야, 이런 식으로 자신은 빠져나가면서 챙길 것은 다 챙기는, 야, 이런 고도의 수작도 있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그 청와대 참모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촛불 하나 그거 들고서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 무너뜨리고 정권 잡는 데 성공했구나. 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지금 집권하고서 8개월여 동안 정말 대한민국 언론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온 그 기사가 뭡니까? MB 잡아가는 일이었어요. MB를 어떻게 하면은 잡아다가 그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개망신을 주고 그 서울구치소에 보내느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서 두 분이 동숙하게 하느냐. 이런 뉴스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MB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떻게 청와대가 검찰을 조종한다고 하느냐. 뭐 이런 참 그야말로 낯뜨거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더니 완전히 이 표정과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명박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연기력에 있어서는 정말 정말 인간 문화재들이 모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냥꾼이 말이죠. 포수 사냥꾼이 사냥개를 이제 사냥감에 그 사냥을 해오라고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냥개들이 막 격렬하게 이제 거악스럽게 막 지저대면서 추격하고 있는데 그 포수, 그 사냥꾼은
웃으면서 아, 사실은 나는 동물 애호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아주 위선적이고 그 참 가증스러운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완전 사냥개들은 그 사냥감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 주인의 참 그 의중을 간파해서 참 이 완전 막 광란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사냥꾼은 아, 저는 동물 애호가입니다 라고 그 껄껄껄껄 말이죠. 아주 인자하게 관대한 그 웃음을 짓는 그 사냥꾼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더 웃기는 것은 MB가 그 외에 정말 기다렸지만은 아이 뭐 정말 아이고 뭐 이런 것이기나 하면서 그럴 때에 그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렇게 받는 그럴 때에 그 쓰는 표현이 있죠. 대승적 차원이다. MB가 대승적 차원이라는 표현을 빌려가지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그 한병도 정무수석한테 그 초청장을 받고서 그 사진 기자들한테 그 포즈를 취하더군요. 이럴 때야말로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이명박이나 상당히 그 인간성이 비슷한 인간형입니다. 그 인간형은 뭐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그 문재인 대통령은 겉은 아주 부드럽죠. 관대하죠.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좌파 독재자다. 가혹한 좌파 독재자다. 지금 8개월 동안 완전 대한민국에 피를 튀기고 있는 피튀기는 정치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은 적폐청산이라고 했어요. 정권의 정체성이 정치 보복이라는 거죠. 정치 보복임을 네? 인정 아니겠습니까? 정치 보복을 말하는 거죠, 뭐. 아주 표독한 그러한 인간형이죠. MB야말로 말할 거 없는 거죠. 정말 겉다르고 속다른. 만약에 MB가 정계 입문했을 때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정계 입문했는데 만약에 그때 저쪽 김대중 쪽에 가면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셨을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보수 우파가 아니에요. 현대그룹 뭐 회장도 하시고 뭐 그야말로 현대 정주영 회장 밑에서 전형적인 자본가의 그 길을 걸었지만 이분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수박보수의 참 전형적인 인물이 MB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여기서부터 참 박복한 그 세월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명박 MB 정권 때부터. 우선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부터 하죠. 왜 이러한 그 수작을 부렸느냐. 왜 MB에게 초청장을 보냈느냐. 여러 가지 다중적 의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하니까 문재인 씨가 뭐라고 했냐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MB에게 직격탄을 쐈는데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국민들한테 야 정말 문재인은 달라 MB하고 저 양반 다른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려는 그러한 전술이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기보다도 주변 참모들이 이 생각해낸 그러한 수작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지능적인 그야말로 홍보 전술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에 그 백원우라고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 하고 있죠. 완전 적폐청산을 총진두지휘하고 있는 그 망나니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백원우 씨가 이제 당시 이명박 대통령한테 달려들면서 여기가 어딘데 왔느냐 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이제 발광을 했죠. 발광을.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MB 내외 분에게 다가가 가지고 아주 참 침통하면서도 정말 그 반듯한 그 자세로 대신 사과를 했죠. 그때 그 아주 긴장된 그 현장에서의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그 절제된 표현, 절제된 표정, 그 장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사건을 그 발표할 때의 그 아주 참 진중하고 차분하고 절제된 그러한 모습에 정말 노무현이라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보수 우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본 거죠. 야,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네. 저는 아주 그 장면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본 일도 없어요. 본 일이 없습니다. 공교롭게. 그런데 그 장면, 참 인간적인 사람이구나. 인간적으로 아주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연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를 보겠다는 거죠. 왜 재미를 보려고 하느냐? 지금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잖아요. 지지도가 폭락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연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정말 그 다소곳하게 절제돼 있는 그 모습을 보였던 거.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로 다시 한번 재미 보겠다. 그래서 지지도를 한번 회복해 보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두 번째는 뭐냐? 아주 절묘한 수작이죠. 두 번째 역시. 바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고서 어떻게 무슨 평화올림픽이라고 운운할 수 있느냐라는 지금 국제사회의 그 비난이 지금 수근수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난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이명박 전 대통령 죄가 없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죄를 지금 캐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죄목 그 죄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 법정에 서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개막식에 참석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절묘한 수단이죠. 절묘한 수작이죠. 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지금 평창올림픽은 말이죠. 대통령 문재인부터 문재인 정권이 모조리 어떻게 하면 북한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걸 그야말로 웃기지도 않는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느냐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양올림픽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평양올림픽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로부터 지금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죠. 따돌림을. 자, 구체적인 숫자가 말이죠. 청와대가 21개국에서 26개 정상급 인사, 26명의 정상급 인사가 방한한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가 정상만 따지면은 10명에 불과합니다. 10명. 그 중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도가 참 그야말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야, 너라도 좀 가라. 네? 너라도 좀 가서 좀 문재인 좀 다독거려 줘라. 그 창피하잖아.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21개국에서 26명 정상이 온다라고 VIP가 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10명에 불과한 거죠. 완전 평창 올림픽은 정말 껍데기 올림픽으로 전락했어요. 입만 열면 민주화, 입만 열면 소통이고 어쩌고 하면서 정말 얼마나 이 좌파 세력이 진정으로 국가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기본적으로 관심도 없고 이런 국가적 세계적 행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취미가 없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냐. 그래서 김정은과 서로 짜고 치는 그 내통을 해가지고 지금 평양올림픽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외교력을 올인하지 못한 거예요. 올인하지 못한 거예요. 이 올인뿐만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평창올림픽이 잘 운영이 될 것인지 잘 진행이 될 것인지 아주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완전 국제적인 대망신 행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이 좌파 정권은 근본적으로 이 입만 갖고 사는 사람, 입만 갖고. 이와는 달리 우리가 참 군부 정권이라고 하는 그 전두환 그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고 아시안 게임도 유치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준비해서 노태우 대통령한테 그대로 물려준 거 아닙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참 취임하자마자 그 해에 서울 올림픽을 치렀죠. 완전히 좀 그야말로 어부질이. 근데 참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7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를 했잖아요. 그야말로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대회, 가장 완벽한 대회로 치렀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때의 그 서울 올림픽의 유치부터 준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실상은 군 출신들이 했던 거죠. 대통령 전두환,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장, 박세직, 또 거기서 또 같이 제야말로 이 민간인 출신의 이하우 사무총장, 참 이런 분들 말이죠. 완벽한 그 어떤 직업적 훈련, 그다음에 국제 정세에 대한 그 이해도, 외교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 아주 그 행정 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군 출신이거나 민간인 출신들이 총 결집해서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이번 평창 올림픽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실패로 끝나고 있죠. 그게 국민들이 뭐냐? 좌파 대통령을 뽑은 업보입니다. 업보 제가 볼 때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이건.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더 웃기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낸다고 하니까 덥석 받는 거죠. 저는 이럴 때 이런 장면에서 저는 이명박 그 MB에게 저는 참 환멸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환멸을. 집권해가지고 그 보수 우파의 참 그 엄청난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그런데 소고기 협상 무슨 소고기를 먹으면 뭐 네? 머리가 구멍이 쏭쏭 뚫린단 말이에요. 이런 그야말로 광란극에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권 초반에 촛불 좌익들한테 사과했잖아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잇을 들었단 말이죠. 제발 좀 봐달라. 정말 이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간쓸게 다 빼버리는 참 간쓸게 다 빼서 내다 버리는 인간형입니다. 왜 거기를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서도 뭐 대승적 차원이요? 이건 완전히 평양올림픽에 이명박이라는 전 대통령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수작에 화답하는 거죠. 제발 나 좀 이제 봐줘라. 내가 가서 좀 빚 좀 나게 할 테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뭐 모처럼 내가 알고 있는 외국 정상들하고 약속 좀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적인 인물이라고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나 이명박이다 어쩌다 그러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때 뭐라 했습니까? 그 대통령 그 초반 집권 초반 그 쌩쌩할 때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잇을 들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붕괴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괴멸당했던 거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참 군계 일학의 인물이 없었다면 정권 넘어갔던 거죠. 문재인한테 그대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이토록 비참한 정치적 신세지만은 그 양반 15년 정치판에서 15년 있을 때에 정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이명박조차도 버거웠던 그래서 참 철천지 왼수가 된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 버거웠던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그런 군계 일학이 없었다면은 정권 넘어갔을 거예요. 뭐 중도 실형이라 중도 실형. 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 기획관 그 박준영이라고 요새 가끔 텔레비 나오잖아요. 박형준이라고. 어떻게 중도 실형입니까? 중도 실형. 보수우파 정권, 정말 확실한 보수우파 정권을 세우라고 했더니 중도 실형이라고 완전히 지지층을 배신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2010년 3월 26일에요. 뭐냐. 천하람 폭침입니다. 그리고 그해 같은 해에 11월 23일이죠. 8개월 만에 김정일이가 연평도를 무자비하게 포격했어요. 그런데도 총 한 발 쏘지 못했던 MB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수가 물어섰던 거죠. 보수가 그때부터 붕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 저게 무슨 보수냐 저게. 총을 쏴야 될까 총을. 네?
대포를 쏘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요즘 벌레소년이라는 랩이 유행하고 있죠. 평양올림픽에 대해서. 그 한번 가사를 여러분들 한번 다 들어보세요. 완전히 이명박 같은 그러한 참 무소신의 수박 보수가 얼마나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이 참 매도당하는데 일조했는지 말이죠. 대한민국 20대, 30대, 40대가 국가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MB같이 이러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수 우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왜 갑니까? 8개월 동안 그 망신을 당하고서 자기가 왜 좌파 정권에 들러리 서는 거라면 왜 평양올림픽에 들러리 서냐 말이죠. 완전히 무슨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가장 결정적일 때에 멘트, 벼랑 끝에서 완전히 밀어버리는 멘트, 놓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박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문재인 정권 세우는데 이 양반 1조 원 가장 큰 공신이잖아요. 탄핵 누가 했습니까? MB계가 한 거 아니야. MB계, 친이계가. 그러다가 지금 문재인이가 초청장 보낸다니까 덥석 받으면서 뭐 대승적 차원? 언제부터 MB가 대승적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을 봐준다? 천만의 말씀에 저는 봐요. 그것은 문재인 좌파 세력의 실체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랄하고 극악스러운 그 집단인지 MB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 수도 있죠. 알 수도. 그런데 우선 한번 덥석 받아 먹어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부적으로 한번 딜을 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머리란 게 뻔한 거죠 뭐. MB가 이렇게 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간쓸게 다 내다 버리는 그러한 치욕적인 모습을 또다시 보면서 보수 우파가 제기하려면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새삼 뼈저리게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